지금 이제 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약과 관련된 내용. 자, 제 신문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사례로 시작하잖아요. 사무실에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게 이제 구체적인 지금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지금 사례를 주고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누가 고쳐야 할까?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의 의무를 준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수선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있는 거죠. 임대인. 임대를 해준 사람. 빌린 사람은 뭐야? 빌린 사람은 임대인의 반대말은 빌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임차인. 그래서 임대인인 건물주가 이제 수선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스스로 이제 해결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이제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계약이랑 무슨 사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계약이랑 법이랑 서로 지금 뭐 한 거야? 서로 지금 충돌한 거죠? 예. 충돌한 걸 이야기한 거야. 이처럼 법률의 이제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난다. 그럼 뭘 이제 우선 적용해야 되냐? 법을 우선 적용할 거냐? 계약을 우선 적용할 거냐? 아니면 법적 불이익은 없는지? 뭘 우선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이제 궁금증이 이제 있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와 더불어 시작하니까 이제 독자가 더욱더 흥미와 관심을 갖고 문제를 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이 어떻게 읽죠? 읽어봐. 다원이. 예. 사법? 어떻게 읽죠? 사법? 이렇게 읽잖아. 다르잖아. 사법이야, 사법이야?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의미의 또 사법이 더 있잖아요. 우리가 사법 체계, 사법 체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법이 있잖아. 그거랑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얘는 이제 사법이죠, 사법. 개인적인 지금 이제 사사로운 거에 관련된 이제 법을 다루는 겁니다. 사사로운 거에 관련된 거.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이래. 지금 사법에 대한 지금 정의를 내렸죠. 정의를 내렸고, 이 법의 영역에서는 자 이렇다는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금 이제 적용된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뭐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가 지금 이제 스스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규정된 게 이런 거야. 계약이 우선이다. 계약이 우선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이제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예요, 이 사례. 법률의 규정과 이제 계약의 내용이 어긋났을 때,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뭐부터 하겠다는 거야?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이랑 계약이 서로 이제 어긋났을 때 뭐부터? 계약 내용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이제 임의 규정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임의 법규 또는 임의 규정. 그래서 임의 규정은 법보다는 우선 계약을 우선시한다. 계약을 우선하는 거. 이걸 지금 임의 규정이라고 하겠대. 사법은 원칙적으로 의미 규정이니까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일단은 계약 우선이에요. 계약 우선이야. 근데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어. 정하지 않았어요.
계약상에서 정한 게 없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때는 이제 법률 적용하는 거죠. 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계약을 이제 맺지 않았다면 그냥 건물주가 고쳐야죠. 근데 계약을 맺었으면 당연히 세입자가 고치는 거고 임차인이 고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위에서 본 이제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제 이에 해당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약이 있다면 세입자가, 만약 달리 이제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하겠죠. 임대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꼭 이렇게만 이제 있는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이제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이제 법적 불이익, 아까 걱정했던 내용이잖아요. 법적 불이익이 없는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임의 규정이 뭐예요? 얘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이고 이제 통상 또는 보통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뭐냐? 우선 했으니까 얘가 이제 1번이에요, 1번. 첫 번째 경우. 이런 경우가 있대. 체결된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보통은 어긋나더라도 계약을 따르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어긋나면 법적 불이익을 줘요. 근데 계약의 효력은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예외 첫 번째는 법과 지금 이제 계약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긋나요. 어긋난다면 법적 불이익은 주고, 법적 불이익은 오케이. 그런데 계약의 효력은 유지하겠다는 거죠. 효력은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이제 단속 법규라고 하겠다. 그래서 위에는 얘는 지금 이제 임의 규정, 임의 법규고 얘는 이제 단속 법규라고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단속 법규. 자, 예를 들어 줍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은 금지하고 있대. 이게 단속 법규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 규정을 위반한다는 게 지금 이제 법과 계약 내용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그래서 아까 법적 불이익, 그 법적 불이익의 내용이 뭐예요? 벌금인 거죠. 그래서 법적 불이익으로 이제 벌금을 이제 부과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 사례에서 벌금을 부과했고요. 부과하지만 계약 자체라고 해야 되네. 계약 자체는 이제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이제 행동인 급부. 자, 급부라는 말을 이제 알고 계셔야 돼.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법률 용어에서. 재작년에도 급부라는 용어 관련해 가지고 나왔는데 다 헷갈려 하더라고. 수능에. 그래서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을 급부라고 하는 거예요. 급부. 그러면 이 계약 내용에 따른 이제 급부가 뭐냐? 일단 공인중개사의 급부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계약에 대한 급부로 이 사람은. 그럼 고객이 이거에 따른 급부로 해야 될 행동은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이 유지가 되니까 그에 따른 이제 급부가 발생하는 급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매물을 이제 넘겨준 거고, 매물 소유권을 넘겨준 거고요. 소유권을 이전해 준 거고, 당연히 이제 고객은 대금 지급한 거죠. 돈 지급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됐네요. 그에 따른 급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급부에 따른 이제 의무가 인정이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계약 체제가 유효하니까, 계약이 유효하니까 급부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편 이제
체결된 그 계약 내용이 법률에 이제 어긋나요. 이건 두 번째죠. 한편이라고 했으니까. 법률에 어긋날 때 법을 위반했다 이 말이야. 법과 다르다. 법과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법적 불이익도 있고 체결된 계약 효력도 이제 인정되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법과 계약 내용이 이제 일치하지 않아요. 어긋나요. 자, 이럴 때 법적 불이익도 오케이. 예. 그 다음에 계약 효력도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자, 계약 효력도 인정하지 않아. 자, 아까 봐봐. 계약 효력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의무가 뭐였어? 그거를 급부라고 했잖아요. 급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죠. 당연히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급부라는 건 계약 효력이 인정돼야 해야 되는 행동인데 계약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급부도 없습니다.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거죠.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급부 의무는 부정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 얘를 이제 강행법규라고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강행법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과 계약 내용이 이제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우선시하는데 이걸 임의 규정, 임의 법규라고 그랬고, 얘는 이제 사람들 마음이죠. 제일 자유로운 거야. 자유로운 거. 그 다음에, 그래. 일치하지 않는데 대신 법적 불이익은 좀 받아. 그렇지만 계약은 유효해. 얘가 그 다음에 이제 덜 자유로운 거. 강행법규는 야, 법적 불이익도 주고 계약도 무효야. 완전히 센 거죠. 제일 센 겁니다. 제일 강제적인 거야. 자, 그래서 강행법규는 급부를 요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의 효력이 이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급부를 만약에 이행했다면 내가 뭔가 상대방한테 내 걸 뭔가를 줬어. 예, 계약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예, 부당 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급부가 급부 의무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급부가 이행되었다면 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거죠. 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또 이제 예를 들어줬어요. 예, 예를 들어주니까 이해가 잘 되잖아.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은 금지예요. 이게 이제 강행법규에 속한데,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도 부정됩니다. 효력도 부정돼요. 그 다음에 법적 불이익도 뭔가 줬겠죠. 뭔지는 모르지. 아까 위에서는 벌금 줬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도 벌금 줬겠죠? 예. 지금 법적 불이익은 뭔지는 모르겠어. 예. 법적 불이익은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왔는데 어쨌든 뭔가가 있겠죠, 아마. 근데 계약의 효력도 부정됩니다. 근데 만약에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이 말을 따르게 말하면 뭐예요? 급부를 이제 이행했다면이죠.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급부를 이행한 겁니다. 이행했다면 예, 돈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다시 돌려줘. 그 돈 내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행법규. 자, 근데 강행법규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강행법규에 이제 효력이 부정이 되는 건 이제 맞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뭐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급부를 이행하고 나서 이제 문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정됐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급부가 지금 이행이 됐다는 말이야. 이행이 됐다는 걸 전제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이제 보통은 인정이 되는데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위조 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경우라면 이거는 이제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도 않고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이제 부정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이 계약의 급부로 위조 지폐를 제작을 해준 거야. 나 그러니까 위조 지폐 제작해 줬으니까
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줘. 아니면 그거 위조지폐 제작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나한테 줘. 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뭐도 그렇죠? 도박도 그래요, 도박. 도박 자금 빌려준 거 안 갚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 도박으로 이슈가 됐던 사람들이 누가 있냐? 뭐 슈나 뭐 이런 연예인들이 도박해가지고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도박 자금도 빌리면 그것도 만약 불법적으로 엄청나게 큰 자금이거나 하여튼 불법적인 도박에 연루됐으면 그것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띄어먹어도 된다 이 말이야. 자, 어쨌든 이렇게 위조지폐 제작이 급부입니다. 여기서. 그럼 위조지폐 제작에 대한 이제 이익을 내가 원래는 돌려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만약 위조지폐 제작이 아니라 다른 급부였다면, 가령 여기처럼 동업자금을 건넨 거 이런 급부였다면 당연히 돌려받죠. 근데 위조지폐 제작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은 돌려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익을. 자, 이런 경우도 이제 있더라.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건 국가 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개입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을 합니다. 하기도 해요. 근데 원래는 개입해 안 해. 임의 규정에서는 개입 안 했잖아요. 그냥 계약은 니네들끼리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 사인들 간의 계약이니까.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입한다는 거예요.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도로 제한한다.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거죠. 그게 이제 비례 원칙입니다. 가령 뭐 이 정도 일이다.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체결한 이 정도 일은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 저 위에 있는 거네. 공인중개사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매물을 고객한테 넘겨주는 거. 뭐 잘못됐지만 큰 일은 아니니까 벌금은 내려도 그냥 계약은 해라 이거야. 둘간에. 어쨌든 사고 팔았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사회적인 문제가 큰 거죠. 강행 법규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러면 더 간섭하는 거고. 위조지폐 제작 이거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간섭하는 거죠. 점점 더 간섭 정도가 커지는 거야. 간섭 정도가.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도로만 이제 하는 건 이제 비례 원칙. 근데 필요한 정도가 더 커. 범죄야. 그럼 더 간섭한다는 거야. 이게 비례하는 거야, 비례. 자,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1번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가? 성민이?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위에서 이미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서 제한하고 싶으면 필요한 만큼만 비례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하라고 이미 얘기됐으니까 답은 3번이네요. 3번. 자, 1번에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범죄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입니다. 임의법규는 그래요. 임의법규가 단속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하죠. 그냥 개인들끼리 그냥 계약하라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단속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건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지 굳이 더 할 필요 없는데 더 하지 않겠다는 거야. 강행법규로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돈을 주고받은 건지 반사회적이고 이제 비도덕적인 어떤 범죄 행위를 주고받은 건지에 따라 가지고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다르죠. 그냥 돈을 주고받은 거면 그냥 그거는 이제 돌려주고 말고 그럴 수 있는데 범죄와 관련된 거고 그러면 굳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 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맞는 거. 아까 A는 방충망 수선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다원이. 자,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내용이 없어요. 그럼 뭘로? 그냥 법을 적용하는 거죠. 법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 건물주가 수선 의무 준다고 했으니까 건물주가 수선해야죠.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없어요. 니은에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아니죠. 건물주가 수선을 진다고 했으니까.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해야 되겠죠. 세입자가 수선한다고 했으니까 계약이 먼저죠. 계약 내용이.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을 지고 건물주한테 법적 불이익 아까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임의 규정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은 2번 돼야 되는데 다오나? 네. 그 다음에 연지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 기역과 니은이 뭔가요? 기역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에게 체결한 매매계약. 니은은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 얘는 단속법규, 얘는 강행법규. 연지. 아까 임의규정은 법적 불이익도 없고 당연히 계약도 유효해요. 단속법규는 법적 불이익은 있고 그렇지만 계약은 유효해요. 강행법규는 법적 불이익은 당연히 있고 뭔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아까 거기에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은 무효돼요. 그러니까 단속법규랑 이제 강행법규와 관련된 거니까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는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거네요. 공통점은 법적 불이익이 있다네. 계약 당사자들에게 이제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건 이건 이제 강행법규죠. 강행과 관련된 거. 니은이네, 니은만. 계약에 따라 넘어간 이제 재산적 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이건 니은과 관련된 거고. 법률 구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건 니은과 관련된 거고.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 이거는 뭐 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계약은 어쨌든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을 일단 하는 거니까. 이건 니은, 기역, 니은 둘 다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거? 성민이? 연지? 3번이죠? 3번. 자, 보겠습니다. 농지를 이제 빌리려는 이제 A와 농지 주인인 B, 그러니까 A와 B가 지금 이제 계약 당사자들인 거죠. 농지를 이제 용도입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니까 법에 이제 위배된 거죠. 법을 위반한 겁니다. 불법적으로 한 거야. 임대차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 그리고 A는 B에게 이제 농지 사용료를 지불했어요. 지금 이제 이 계약에 대한 뭘 한 거예요? 급부를 지금 이제 이행한 거죠. 돈을 줬으니까 급부를 이행했습니다. 농지를 사용했는데 농지법 위반의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대요. 법률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얘가 이제 법률적 불이익이 되는 거죠. 벌금이 법률적 불이익.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무효다 했으니까 계약 무효네요. 그러면 지금 이 보기의 사례는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 중에 뭐와 관련된 거야? 강행법규와 관련된 거죠. 셋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라. 아까 급부 이행한 거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반환을 요구해야 되겠네.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서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이제 서로 이제 반환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A와 B 간에 A는 지금 이제 그 임차인이고 얘가 이제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은 이제 받았던 이제 사용료를 돌려주고 임차인은
이익을 돌려줘야 되겠네요. 농지로부터 이제 얻은 이익. 뭐 이걸 이제 서로 뭐 가감해가지고 주겠죠. 자, 보기에 대한 반응은 적절한가?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 내용의 이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부족해요. 만약에 이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뭘로 가는 거야? 단속 복교로 그냥 끝낸 거죠. 근데 그거로는 안 된단 말이야. 더 개입해야 되는 거야. 아까 비례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계약을 무효로까지 이제 판결한 겁니다. 강행 복교까지도 적용한 거야. 자, 1번에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법에 적용을 받은 거죠. 일단 개인과 개인끼리 계약을 이제 맺었다는 건 사법의 영역인 겁니다.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네 우영우 안 봤어? 우영우? 우영우 봤어? 우영우 봤어? 다원이 졸고 있어? 졸았어 안 졸았어? 우영우 안 봤어?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자꾸만 지적하잖아. 자꾸 사법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법입니다. 지적하는 거 못 들었어? 네. 그래요. 갑자기 떠올랐네. 네. 그 다음에 2번에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이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군. 그러니까 B에게 벌금 부과하는 거랑 계약 효력이 있냐 없냐는 별개의 문제죠. 네,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그 다음에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지금 이제 반환하라고 했는데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면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요. 예. 근데 지금 급부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게 사회적인 거라고 지금 판단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반환하고 서로 줬던 거 주고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지금 반환하라고 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니까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니까 반환하라고 한 거죠.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건 3번이네요. 강행 법규로 지금 한 사례를 이야기한 거고요.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거 다원이 A는 지금 이제 의무를 진다. 책임을 진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상 의미가 부담을 지는 것과 유사하네. 답은 5번이네요. 다원 졸지 마. 자, 그 다음에 일단 검색 엔진 쪽은 잠깐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저기 비트겐슈타인 철학으로의 초대 쪽을 좀 넘어가 보세요. 비트겐슈타인 철학으로의 초대. 변형 문제 말고. 비트겐슈타인 철학으로의 초대 있는 부분. 네. 거기 문제가 10번, 11번, 12번이에요.